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 강사 이주환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올려드린 하루 한 개씩 근육 마스터라는 자료의 순서대로 근육학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제목이 두경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경부라는 것은 머리와 목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두경부인데 그 이후에는 어깨라든지 어깨 이후에 체간, 몸통, 그리고 골반, 하체, 그리고 발목, 발 순서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근육학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파트인 두경부 파트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육 순서를 보시면 지금 몇 개 있죠? 1번부터 14번까지 14개의 근육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보시면 승모근이나 흉쇄 유돌근처럼 아주 친숙한 근육도 있고요. 5번, 6번에 보시면 내익상근이나 외익상근처럼 조금은, 그리고 7번 이복근처럼 생소하지 않은 근육들도 있는데 이게 대부분 운동 지도자분들께서 목과 그리고 얼굴 부분에 있는 근육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어색하실 수 있는데, 근데 알아야 되는 게 이 얼굴, 즉 얼굴에는 뭐가 있냐면 턱관절이 있거든요. 이 턱관절의 비대칭이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역시 얼굴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10번, 11번, 12번, 13번, 12번까지 해서 주로는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있겠죠. 그리고 13번, 14번은 견갑거근, 사각근은 또 역시 많이 들어본 근육이실 겁니다. 총 14개의 근육을 학습을 두경부에서는 하실 거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먼저 승모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모근. 승모근은 이제 한글 명칭으로는 어깨 세모근이라고 부르고 영어 명칭은 트라페지우스입니다. 자, 첫 번째 개요부터 보시면 더 코트 앵걸이라고 해서 옷걸이라는 별명을 승모근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옷걸일까요? 지금 승모근의 생김새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여기 마치 옷걸이처럼 생기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 승모근이 뒤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을 중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승모근이 힘이 없다고 하면 몸이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승모근이 뒤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우리 몸이 뒤로 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중력에 대해서 힘을 어깨가 받고 있기 때문에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 중력을 항상 받고 있어서 더 코트 앵걸, 옷걸이라는 별명을 승모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중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근육이죠. 그래서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목의 뒤쪽 후방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승모근이 다치게 된다면, 기능 부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깨와 그리고 등의 움직임에 관여가 크기 때문에 파장이 크다. 승모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표층에 있는 스페시셜한 머슬이죠. 그래서 승모근이 문제가 되면 그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해부학적 위치. 자, 승모근의 부착부는 상부와 중부와 하부로 나뉘죠. 그래서 가장 윗 어깨 세모근, 그 다음에 중간 어깨 세모근, 그리고 어깨 세모근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제 등 세모근이죠. 등 세모근. 어깨 세모근은 그 삼각근이죠. 옆에 등 세모근이 승모근입니다. 그래서 윗 등 세모근, 그리고 중간 등 세모근, 그리고 아래 등 세모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표시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상부에 이는 곳, 이제 오리진을 보시면 뒤통수의 상항선 내측 2분의 1이죠. 이 상항선이라는 거는 이쪽 이
윗부분, 이 윗부분을 상항선이라고 하는데, 이 상항선에서 내측 2분의 1, 내측 2분의 1,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부분에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항인대라고 했는데, 항인대는 목 뒤에 있는 인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부학 보시면,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뒤에서 보시는 항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하얀색 부분, 여기가 이제 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승모근 중에서도 상부 승모근은 이 1번에서부터 5번에 있는 그 부분에 항인대에 부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번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7번이라 돼 있죠. 여기가 7번, 여기가 6번일 거고 여기가 5번일 겁니다. 그래서 즉 1번부터 여기 5번까지 한 이 정도 레벨에 붙어 있는 것이 승모근, 상부섬유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끝나죠? 쇄골의 외측 3분의 1에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볼 수 없고, 해부학 보시면 자, 앞쪽에 있죠. 앞쪽에 쇄골의 바깥쪽 3분의 1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승모근이 앞쪽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이 앞부분에 부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부 보시면 6번부터 3번까지죠. 그래서 여기가 7번이었으니까 3번쯤은 지금 여기 견갑극 라인이기 때문에 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6번부터 3번 라인까지 옆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부라고 하는데, 중부에 끝나는 부분은 견봉돌기. 견봉돌기가 어디죠? 봉우리. 견봉이죠. 옆에 있는 이 견봉의 봉우리, 이 부분을 이제 닿는 곳으로 가지고 있고, 하부, 마지막 하부는 이 4번부터 마지막 12번까지의 흉추의 극돌기에 이렇게 길게 붙습니다. 몇 개죠? 4, 5,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9개, 9개의 극돌기에 붙는 아주 길게 형성된 그 이는 곳을 가지고 있고, 끝나는 부분은 견갑극의 내측 끝부분이거든요. 견갑극이 만약에 자, 여기 이렇게 견갑극이 있으면 내측 끝부분은 한 이쯤 됩니다. 이쯤, 여기 이쯤 이렇게. 그래서 부착부가 이 견갑극 끝부분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방향성을 아시겠네요? 상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중부, 하부는 이렇게. 그래서 상부의 모습이 지금 보면 상부는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요. 중부는 안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하부는 밑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죠. 그래서 기능도 약간씩 이제 다르게 됩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기능 보시면 먼저 상부, 제가 위에 있는 상부 같은 경우는 편측. 만약에 어깨가 양쪽이 있는데 한쪽이 먼저 작용을 하면 어깨가 고정이 되었을 시에는 이제 머리를 돌리게 돼요. 근데 머리를 회전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반대쪽으로 회전한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상부 승모근은 편측 작용 시 목을 반대측으로 회전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동측 같은 쪽으로 측굴 하는 기능이 있죠. 예를 들어 자, 오른쪽 승모근이 기능을 한다면 목이 어디 쪽으로 돌아갈까요? 제 오른쪽이 기능을 하면 목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목이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같은 쪽으로 축굴되는 게 오른쪽 승모근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경부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 어깨가 고정되어 있다, 두경부는 이제 머리죠. 머리 쪽이 고정되어 있으면 어깨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어깨를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그리고 견갑골을 좀 모으는 기능,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모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편측으로 작용했을 시에. 그리고 여기가 적혀 있지 않은데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방회전하게 되죠. 그래서 즉 이런 방향으로 벡터가 이루어져서 위로 올라가면서 안으로 모아지면서 그리고 견갑골 자체는 상방으로 회전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양쪽으로 작용한다면 역시 목을 뒤쪽으로 젖히는 기능과 두경부를 신전하는 기능, 그리고 머리가 고정되어 있다면 양쪽 어깨가 거상되는, 올라가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부 보시면 편측, 역시 중부도 한쪽만 작용하게 된다. 중부가 지금 이제 6번부터 3번까지니까 이쯤 된다고 했죠. 이 중부 섬유가 한쪽으로만 작용이 되면 이 견갑골을 내전시키게 되죠. 내전. 한쪽으로 이렇게 모으게 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전이라는 용어랑 후인이라는 용어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 내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이 관상면상에서만 움직이는 거고, 후인은 뒤로 빠지면서 들어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상면 움직임이랑 시상면 움직임이 복합적인 움직임을 후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내전의 움직임과 후임의 움직임이 같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갑골이 고정되어 있다면, 만약에 여기는 견갑골이 고정되어 있으면 이 승모근이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흉추의 극돌기를 이 견갑골 쪽으로 가지고 오는, 회전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양쪽에 이제 승모근이 밸런스가 틀어져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흉추 극돌기가 회전하면서 그 등의 측만을 유도할 수도 있다. 기능적인 측만을 유도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양쪽이 같이 작용을 하면, 그 중부가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 흉추 극돌기가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견갑골이 역시 내전, 후인이 일어나게 되고, 견갑골이 고정되어 있다면 흉추가 펴지는, 흉추를 편다는 건 우리가 등을 편다는 거죠. 등을 펼 때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부 섬유를 봤을 때, 하부는 편측, 한쪽, 양측으로 보았을 때 한쪽을 먼저 하면 견관절, 어깨관절의 외전 시에 상방회전을 보조한다. 상방회전을 보조한다. 상방회전 뭐죠? 이 견갑골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견갑골이 위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어깨관절의 외전시라고 했을 때 우리 어깨관절이 180도가 팔을 들 수가 있죠. 팔을 이렇게 180도를 들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1대2 이론이라고 해서 견갑골은 1도만큼 움직일 때 상완골은 2도 움직이는 견갑골과 상완골의 리듬이 있죠. 그때 견갑골이 상완골과 리듬적으로 아주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 시에 특별하게 일어나는 움직임이 이름이 상방회전이죠. 이 상방회전을 보조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승모근 3개 다 사실 상방회전을 보조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 하부 승모근은 상방회전의 보조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견갑골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하인, 내리면서 모으는 역할. 그래서 방향성이 내리면서 모으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성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상부 승모근이랑 반대로 상부 승모근은 올리면서 모으는 움직임이에요. 즉 거상과 하강, 올리고 내리는 거에 대한 반대작용을 하는 거죠. 상부 승모근과 하부 승모근은 견갑골이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에 대해서 균형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두 근육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보시면 이 등 세모근과 이 어깨 세모근의
기량작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등세모근의 위쪽 섬유는 어깨세모근의 앞쪽 섬유와 이렇게 기량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승모근 계속해서 중간 섬유 같은 경우는 어깨 세모근의 중간 섬유, 그러니까 등세모근 중앙 섬유는 중부 승모근이죠. 중부 승모근은 어깨 세모근의 중앙 섬유, 그러니까 중간 삼각근과 기량작용을 해요. 팔을 이렇게 90도로 외전시켰을 때, 그 이후에 팔을 만약에 이렇게 150도 외전을 시켰다고 하면 이때의 힘의 벡터는 이 등세모근 아랫섬유, 즉 승모근의 하부 승모근과 그리고 이후에 대한 나머지 어깨 세모근의 앞섬유 그리고 중간 섬유, 뒤쪽 섬유, 즉 삼각근의 전체 삼각근과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촉진법은 상부, 그리고 중부, 그리고 하부 섬유로 되어 있는데, 상부의 기능은 머리를 드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누운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들게 하고, 시술자는 대상자의 목덜미를 이렇게 손을 대게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근육의 근육근을 만지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팔을 벌렸다는 거예요. 팔을 옆쪽으로 지금 이렇게 몸통에 대해서 거의 90도 각도로 벌리게 되죠. 이때 손을 여기다가 대고 승모근, 중부 승모근을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부 승모근은, 자, 손의 위치가 중요한데, 손을 지금 어떤 자세를 하고 있냐면 몸통에 대해서 거의 한 150도 이상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150도에서 많으면 160도까지. 이 자세는 지금 어떤 자세랑 비슷하냐면 우리 Y레이즈와 비슷하죠. Y레이즈라고 하면 주로 승모근의 하부 승모근을 자극하는 동작이라고도 알고 있고요. 동일하게 그 동작처럼 자세를 취함으로써 지금 부착부에 있는 승모근을 손을 대고 만져보게 되는 겁니다. 자, 촉진 어렵지 않죠? 자, 사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승모근을 시작해서 개요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해부학적인 위치,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촉진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근육학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해부학의 내용이에요. 기능 해부학. 우리가 운동 지도자라면 필수로 공부해야 되는 그 기능 해부학의 내용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근육의 부착 부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근육학을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연관 통증을 설명하기 전에 이 근육학을 먼저 기능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나오는 게 진짜 근육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 연관 통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관통. 연관통은 뭐죠? 자, 우리 근육에 문제가 되면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자, 트리거 포인트가 이 목 부위 형성이 됐어요. 근육의 문제로 트리거 포인트가 문제가 형성이 되면 이 각각의 트리거 포인트는 각자의 연관통의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근육마다 특정한 패턴을 보여서 문제가 되는 이 인접 지역의 통증을 방사해요. 그래서 방사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이 방사통들, 특정한 방사통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연관통 패턴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육 하나하나의 연관통을
알게 되면, 그 특정한 한 연관통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고객은 그 연관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방문을 하기 때문에 상담 시에 그 고객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어느 부위의 문제인지 저희가 먼저 알고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연관통증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승모근 대신에 연관통 TP가 상당히 많은데 7개가 있어요. 가장 많은 TP를 가지고 있어요. 네, 승모근 TP1은 먼저 위치가 보면 승모근의 상부 섬유 전연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지금 표시된 이 X자 표시가 TP1인데 사실 위치상 파악하려면 이 뒤쪽에서 잡히는 게 아니고 보시면 이 앞쪽에서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앞뒤로 잡았을 때 이 앞쪽 손가락에서 잡히는 TP가 이 TP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상은 목의 후 외측, 요양돌기, 그리고 측두근의 전부섬유, 그리고 하악골의 하악가까지 방사가 된다. 그래서 표시되는 부분에 이렇게 통증을 날리게 되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되면 머리의 측면을 따라서 눈까지 뻐근하게 만드는, 지금 보면 눈에도 표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목의 문제가 이 눈의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TP2 같은 경우는 상부섬유 전연의 후측에, 즉 이제는 여기 뒤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뒤쪽에 오히려 TP1은 앞쪽, TP2는 뒤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가락을 잡았을 때 주로 우리가 어깨를 잡았을 때 만져지는 이 승모근 부위의 이 뒤쪽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TP2는 후두와 뒤통수 밑에 삼각 부위에 집중된 통증이라고 해서 후두와 삼각은 그 후두하근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뒤통수 밑에 있는 부위인데 이런 부위에 집중되는 통증을 방사를 하게 됩니다. 자, TP3 같은 경우는 하부 TP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하부 승모근에 있는 TP죠. 견봉이나 그리고 견갑골 상강, 그리고 삼각, 후두와 삼각까지 그런 집중된 통증이라서 지금 견봉, 여기 부위, 견갑골 삼각 부위, 그리고 뒤통수 밑부위 이렇게 확산된 통증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증 증상에서 주로 봐야 될 거는 다른 것보다 5번에 보시면 하부 승모근의 이완성 긴장. 하부 승모근은 단축이 된다기보다는 이완성 긴장, 약화가 되죠. 약화. 많이 약해지는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화돼서 긴장이 생겼을 때 TP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이제 Y레이즈처럼 운동만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먼저 SMR처럼 등 하부 부위도 풀어준 다음에 운동으로 강화가 들어가야 더 근육의 기능을 이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TP4. TP4 같은 경우는 극하근의 내측단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극하근이라고 하면 이제 이 견갑극의 가시의 아랫부위에 위치하죠. 그래서 이 부위가 전체적으로 극하근의 부위라고 하면 이 극하근의 내측 위에 있다. 한 이쪽 부분에 있다. 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일반적으로 능형근 부착부에 존재하면서 견갑극 아래로 통증을 방사한다. 그래서 증상을 보면 견갑골 내측 그리고 능형근의 부착부에 통증을 방사하고 만졌을 때 심하게 아프거나 시린 통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쪽 여기는 능형근의 부착부인데 우리가 주로 담이 걸린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능형근 부위를 보게 되는데
천층에서 봤을 때는 먼저 승모근의 TP4, 4번의 승모근 TP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담이 결렸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능형근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능형근 밑에 가장 심부에 그 상후거근이라는 능형근 밑에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승모근, 그 다음에 능형근, 상후거근 이렇게 세 가지 근육을 봐야지 그 담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등 뒤쪽의 통증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TP5번으로 가서요. TP5번은 견갑거근의 부착부의 내측 1cm 정도에 부착을 해서 지금 이 부위인데 견갑거근의 부착 부위이기 때문에 삼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견갑골의 이 위쪽 삼각 부위에 부착을 하게 되고 역시 그 C7에서 T1 외측 부위로 집중된 통증 이쪽 부위로 자결통이 방사를 한다. 뭔가 타는 듯한 느낌이 방사를 하고 이 극돌기 부위를 촉진하면 아프다. 우리가 등뼈나 목뼈 7과 T1의 부위를 촉진을 했을 때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게 뼈의 통증이냐? 그 뼈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뼈가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의 문제 때문에 뼈가 아픈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 견봉 주위에 지금 형성된 것도 견봉 쪽에 있죠. 견봉 주위에 있고 집중된 통증, 견봉 쪽에만 집중된 통증을 방사하고 증상을 보면 무거운 옷이나 가방에 의한 압박, 뭔가 이 견봉 부위에 무게가 얹어졌을 때 그 무게만으로 하여도 통증을 느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깨를 만졌을 때 아주 심한 압통을 느끼게 하는 통증 부위가 승모근의 TP6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은 지금 보면 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죠? 크게. 여기 크게. 그래서 명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는 없지만 이 견갑골을 가로지르는 근섬유에 넓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특이하게 자율신경학적 증상을 일으켜서 그 같은 쪽의 팔에 두드러기 같은 소름이 돋는 듯한 그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자율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TP1부터 TP7까지 7개의 연관통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승모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승모근 TP, 중간 승모근 TP, 그리고 그 하부 승모근 TP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 관리 방법 보시면 자, 먼저 스트래핑법이라고 하는 거는 클리니컬 마사지라고 할 수 있어요. 클리니컬 마사지. 클리니컬 마사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근육을 이해하고 근육의 손바닥, 손둔덕이나 또는 엄지 또는 그 피스트, 주먹을 대고 그 근육을 압박하거나 스트레이핑법, 미끄러뜨리는 마사지 하는 방식을 그 클리니컬 마사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클리니컬 마사지 책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부위는 전체적인 마사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손의 위치를 어디로 하냐에 따라서 승모근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승모근은 위쪽으로 만져주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만져주는 게 좋은 게 주로 승모근에 문제가 되면 어깨를 거상하고 이제 올리게 되죠. 하부 승모근이 늘어나도 늘어나면서 어깨가 올라가게 되죠. 때문에 어깨를 견갑골을 밑으로
내려주는 방식으로 밑으로 내리는 스트레이트법이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막 스트레칭, 상부 승모근, 중간 승모근 할 때, 자, 상승모근 어떻게 하죠? 목을 굴곡시키면서 반대쪽으로 측방 굴곡, 그리고 같은 쪽으로 약간의 회전을 일으키면 왼쪽을 최대한 늘릴 수가 있겠죠. 목을 굴곡시키고 반대쪽으로 가쪽 굽힘시키면서 이제 왼쪽이면 같은 쪽으로 바라보면서 스트레칭 시키면 이 왼쪽에 있는 상부 승모근이 최대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중부 승모근은 경부를 굴곡, 목을 굴곡시키면서 양 상지를 교차시켜서 최대한 밑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늘어뜨릴 수가 있겠죠. 자, 하부 승모근은 더 밑으로. 하지만 하부 승모근은 이제 늘리는 방식보다는 그 Y 레이즈처럼 운동하는 관리 방법을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 스트레칭도 동일하게 방법은 동일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활성화 요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요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승모근의 TP가 형성되는 기전,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부 승모근은 주로 나쁜 자세 때문에 일어납니다. 나쁜 자세. 그리고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되기가 쉽고요. 우리가 어깨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자세, 한쪽 어깨로 이렇게 전화받는다든지, 그리고 뭔가 지팡이를 집어서 어깨를 올린다든지, 팔을 갠다든지, 한 어깨를 장시간 올려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단축선 손상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성의 경우에는 가슴이 이제 큰 여성이 뭐 너무 가슴이 딱 맞는 브래지어를 착용했을 때 이 브래지어의 선이 위에 있는 어깨를 압박하기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상부 섬유의 발통점을 이제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손상을 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 중부 섬유. 중간에 있는 중부 섬유는 기란근인 대흉근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대흉근은 우리의 라운드 숄더, 어깨를 굽게 만드는 앞쪽에 있는 큰 가슴 근육이죠. 대흉근이 단축이 되면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기란근은 기란하는 작용으로 이완을 해야 됩니다.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과부하로 활성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팔짱 끼는 자세, 그리고 운전대를 끝을 잡고 운전하는 자세, 이런 그 습관이 중부 승모근을 손상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대흉근의 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근육, 프레스하는 이렇게 미는 동작만 강조하고 뒤로 당기는 동작이나 이렇게 T레이즈가 부족했을 때 앞과 뒤의 불균형으로 뒤쪽이 문제가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하부 섬유를 보시면 낮은 책상과 높은 의자, 낮은 책상과 높은 의자. 자, 의자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자가 높으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낮아져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등을 장시간 굽히고 있어야 되니까 하부 섬유가 스트레스를 받고요. 이번에 턱을 괴고 앉거나 또는 책을 볼 때 엎드려서 본다든지 이렇게 등을 자꾸 숙이는 습관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3번에 잭 나이프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무릎을 가슴에 완전히 끌어당긴 상태에서 깍지를 끼고 턱을 무릎에 앉은 자세, 이런 식으로 무릎을 완전히 끌어당기고 이렇게 나쁜 자세로 있는 것을 잭 나이프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부 섬유까지 활성화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승모근 이후에 흉쇄 요돌근 근육을 설명 진행해 드리겠습니다.